지역 예술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슈와 트렌드를 전달하여 지역의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구 예술인 지원센터의 라운드 테이블 예술 작당회. 지난 1회에 이어 더 풍성해진 2회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테마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상우 대구예술발전소 예술감독입니다. 지난 1회 트렌디한 재테크, 아트테크가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트테크로 요동치는 미술시장의 시사점과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번 2회는 예술가를 후원하고 많은 예술가들을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출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김석진이고요. 저는 오늘 주제인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창작준비금 지원 그리고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예술인들과 아주 밀접하게 만나는 그러한 사업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서영아가 조한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1부는 예술활동 증명과 창작지원금, 그리고 2부는 예술가의 활동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첫 작품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완성되기 전까지 정말 가난한 시절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냈는데요.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의 신인 작가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인의 경제활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습니다. 조앤 롤링에겐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가 있었다면 한국의 예술가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예술인과 경제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석지 부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스 에빙이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왜 예술가들은 가난해야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되게 도발적인데요. 이 책에서는 예술인을 나무꾼으로 비유를 하고 수입 그리고 돈을 도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나무를 하려면 도끼가 필요하듯이 예술인들이 예술 창작을 하려면 도끼가 필요한데 그 도끼가 이제 수입 그리고 돈인 거죠.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이 수입과 소득은 단순하게 뭐 생계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예술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것 같고요. 마치 자전거가 물론 외발 자전거도 있지만 두 바퀴로 이렇게 같이 돌아야 앞으로 나가듯이 예술인들은 생존, 실존 그리고 창작 이 두 바퀴가 같이 돌고 같이 쌩쌩 움직여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술인 복지는 이 두 바퀴 예술인의 생존과 실존 그리고 창작 이 두 가지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 두 분의 또 예술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두 분은 그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경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전시와 클래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려동물을 이제 팝아트로 해석을 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키우실 텐데 지금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만큼 유기견 수도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는 작품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의 소중함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느낄 수 없는 그 정서적으로 따뜻한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우리 강아지 내가 그려줄게 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 진행을 해서 그래서 전시와 클래스를 같이 병행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견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반려견은 코비라는 화이트 테리어 종이고 제 전시의 메인작에 항상 첫 번째로 등장을 저기 보이시는 가운데 있는 네, 등장을 합니다. 네네.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그 반려견을 그리게 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실제로 키웠던 동물이 강아지가 한 10마리가 넘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마당에 있는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랑 같이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제 일상이었고, 그 옆에 있는 친구였던 거죠. 가족의 일환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키운 강아지는 지금 키우고 있는 코비예요. 근데 코비를 보면서 그 강아지들이 갖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됐고, 이들이 주는 그런 정서적으로 되게 편안하고 따뜻함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싶고 교감을 하고 싶어서 작업의 주제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팝아트라는 게 정말 아주 특색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대중 트렌드하고도 정말 잘 맞는 것 같고요. 한수근 작가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인물화를 그리는 서양화가 한승훈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인형의 모습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했고 또 그 속이 텅 빈 듯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캐릭터화해서 유화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 외에도 작품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노트나 파우치 같은 펜시 상품을 만들어서 브랜드 사업도 하였습니다. 네. 예, 이처럼 그 활동하시는 두 분의 예술이 더 많이 창작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가 최선의 안전장치를 대신해야 된다고 그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런 두 분 같은 그 예술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그 예술인 분들이 그 직업적으로 지위 그리고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가치가 또는 역량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인 분들은 일반 직업군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단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아마 두 분 작가님들도 그러시겠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근로자 중심의 고용 정책 또는 사회 보장 정책 또는 경제 정책 여기에 이렇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일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예술 근로자로서 또는 노동자로서 지위가 보장받게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권리를 또 찾게 하고 혹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저희가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예술가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든든한데요. 이렇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예술활동 증명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부장님이 좀 더 말씀을 이어주셔서 그 예술활동 증명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예술활동 증명을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현장에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예술 활동하고 계심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고요. 예술인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뭔가 승인을 하거나 뭐 검토를 하거나 하는 절차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술활동 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예술인 복지는 이제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술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국가 재정이 올바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는 건데요. 꼭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분에게 예술인 복지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계심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라 이렇게 이해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두 예술가님들도 예술활동 증명 과정을 아마 예전에 진행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조영근 작가님. 저는 예술활동 증명을 2017년도쯤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난 전시들을 바탕으로 해서 증빙을 하게 되었고요. 그 예술인 활동 증명 후에 이제 예술가들한테 지어지는 이제 다양한 혜택과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권리와 보호의 권리와 이제 그런 지위에 대한 보호에 대한 것도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예술가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증빙을 해서 그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2013년쯤에 예술활동 증명을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쯤 예술활동 증명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전해인 수성 아트피아에서 2012년에 했던 개인전 활동을 바탕으로 증빙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만료가 돼서 2019년에 다시 개인전 자료를 바탕으로 증빙하게 됐습니다. 만료가 됐었다고요? 그 기한이 있었나요? 예, 기한이 제 기억으로 한 5년인가 이렇게 되면 만료가 돼서 저는 다시 재신청을 이게 한 번 했었습니다. 신청하면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은 뭐 한 3년 활동을 했다가 뭐 한 10년 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갱신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처럼 이렇게 예술활동 증명을 다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예술활동 증명의 신청의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부장님. 예, 예술활동 증명 기준은 국가에서 제정한 그 법령에 따라서 또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를 하신 실적이 있으시거나, 이제 공개 발표를 하면 우리 두 분 작가님들은 아마 전시가 해당이 될 테고요. 시각예술은 공연은 이제 공연에 출연하신 것, 또는 영화에 참여하신 것, 또는 출판물을 출간하신 것 등등의 이렇게 발표 실적이 있으시면 되시고요.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신 게 있으면 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각 장르에 맞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에 활동하는 예술이라는 장르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누구나 어떤 장르든지. 예, 문예진흥법에 있는 장르 중에 11개 장르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 분과로는 1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 11개 또는 15개 분과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좀 이해가 도움이 되실 텐데, 혹시 여기 참석하지 않고 이제 방송으로 이거를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으로 참고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경력 지원 메뉴에서 예술활동 증명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시기 전에 예술활동 증명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신청을 위한 예술활동 증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 증명 방법을 클릭해주세요. 예술활동 증명 방법으로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회 활동 경우, 예술활동 증명 특례,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 방법입니다. 재밌네요. 연예도 있고요, 만화도 있고요. 뭐 대한민국에 아마 예술 장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 예술활동 증명 검색어를 하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부장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뭐 공연이나 또는 뭐 전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동이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예술활동 증명에 좀 어려움이 있진 않나요, 혹시?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1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발을 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피해 때문에 많은 전시 그다음에 행사 공연들이 다 이렇게 취소가 되거나 연기됐던 게 지난해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발표된 실적을 일정 기간 동안 몇 건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그런 공개 발표 실적도 저희가 실적 한 건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저희가 좀 제도를 바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술을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그리고 신진 예술인들은 좀 예술활동 증명 실적을 이렇게 맞춰서 오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새로 만들어서 2년 동안 한 번의 실적만 있으셔도 예술활동 증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바꿨고요. 이 신진예술인으로 예술활동 증명이 들어오셔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도와 사업에 다 똑같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개선을 했습니다. 좀 더 문턱을 낮췄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계획된 활동이 뭐 취소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 그거를 증명하면 된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예술 활동을 할 때 이제 계약서, 표준 계약서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의무 조항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계약서가 있다든지 또는 뭐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나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놨는데 급작스럽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증명만 하면은 그것도 실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주체나 주관측 또는 제작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 또는 전시가 취소됐다라는 네. 확인서가 네네. 같이 붙여주시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네.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예술가들이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셨군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가로 이제 살아가는데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필수 조건처럼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복지 혜택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받는 것도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이 꼭 필요하다. 두 분 작가님들은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서 그리고 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혹시 어떤 지원을 받으셨는지요? 우리 조영근 작가님 혹시 받으신 혜택이 있다면요?
네네. 저는 이제 2020년도 상반기에 창작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제가 상반기에 받은 지원금으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CGV에서 이제 오리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네이클로버라는 초대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받은 지원금으로 이 전시를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시에 필요한 아트 상품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뭐 엽서라던가 포스터 이런 부분을 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이제 엽서 포스터를 구입을 해주셨고, 그 전시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제가 유기견 기금 마련으로 후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받은 창작금으로 창작 활동을 해서 그 창작물로 인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게 되게 로테이션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작가가 이제 뭐 창작물로만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또 다른 활동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전시였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지원에서 기부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선순환 로테이션이 바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수근 작가님도 혹시 혜택을 받은, 지원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요? 네, 저는 한 2018년도하고 한 2015년쯤인가 한 2번 정도 창작 지원금을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었는데요. 일단 지원금으로 개인전 준비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했고요. 개인전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나 액자, 작품 운송비 등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진 작품 이미지를 브랜드 회사로 보내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제작도 하게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노트나 파우치 같은 팬시 제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화장품이나 의류 제품까지도 판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회사랑 저작권 계약을 맺고 저는 일정 판매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창작 준비 자금인 거죠, 용어가? 창작 준비금이 맞습니다. 예, 창작 준비금. 그러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게 창작 준비금. 근데 보통 뭐 문화재단이나 또는 그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그거는 예술 창작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마 그 차이는 두 분 작가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 지원금은 전시나 공연을 완성할 것을, 그러니까 성과물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면, 창작 준비금은 이 말 그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작가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작가님들은 한 전시가 끝나고 그 다음 전시를 준비할 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작 준비금은 사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분들은 다음 창작 또는 활동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고 또 그런 기회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 우리 이제 그 수입,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건 이런 말씀 먼저 주셨는데, 그게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예술적인 영역에서 경제 활동들을 하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파타임을 하시는 거죠. 예술 외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작품에 이렇게 더 몰입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몹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장르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창작 준비금을 통해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지 마시고 다음 과정을 위해서 예술에만 좀 매진해 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또 응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게 창작 준비금.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창작 준비금의 정산의 의무가 있습니까? 그 현재까지는 정산의 의무는 없어요. 대신 창작 준비금을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도 이제 이거는 국고기 때문에
얼마나 예술인 분들이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데 잘 쓰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활동 보고라는 거를 저희가 활동 보고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쓰셨는지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 지원금은 저희가 예산서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항목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나중에 창작 활동을 했다는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예, 정산을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되고. 예, 맞습니다. 이거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창작 지원금과 창작 준비금의 차이가 이런 게 있군요. 근데 창작 활동뿐 아니라 자기만의 브랜드 창출까지 창작 지원금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욱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관심을 가져 창작 활동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